자, 그래서 자동화 마케팅의 배경을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기술적 요소 외에 이제는 개인적 마케팅이 필요하고 맞춤형 타겟이 필요하고 효율과 효과성이 필요하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간 그러한 배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화 마케팅의 요소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자, 첫째, 고객 DB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고객 DB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 올리언 디버를 써서 수집을 했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DB 수집 방법은 SNS에 가면 우리가 정보를 띄워놓고 그 SNS에서 보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연락이 오면 그것도 DB죠. 그러니까 DB라는 것은 꼭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연락이 오도록 만드는 DB가 있고 아니면 기존 고객도 있죠. 나의 홈페이지 안에 들어온 고객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재 고객의 구매를 예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 거냐를 예상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수집할 때, DB를 수집할 때 그들의 필요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자, 뭐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예측이 됩니다. 내 상품 잘 파는 거죠. 마케터면 자기의 쇼핑몰을 운영자라면 쇼핑몰에 첫째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거, 그리고 상품을 많이 파는 거겠죠. 직업을 알면 아주 쉽게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구매 쪽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전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내가 제시하는 제안을 받아들일까?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게 결국 물건을 사거나 내가 요구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액션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죠. 예. 이렇게 잡아가지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엔 상품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이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상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상품을 중심으로 이 상품을 살 사람이 누구지? 라고 고객 정보를 예측하는 거고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고객에게 나는 뭘 팔 수 있지? 거꾸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상품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5가지 조건을 맞추면요. 이 5가지 조건을 맞추면 정말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 됩니다. 또 사업자로서는 가장 좋은 상품이죠. 첫째가 기발하고 탁월하고 신기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둘째 조건은 필요한 상품, 적합하고 필수적이고 맞춤형이고 검색형이고 필요한 상품이죠. 셋째 조건은 저렴한 상품입니다. 최저가, 원가형, 모객형, 이벤트, 저렴한 상품. 그 다음에 넷째는 대중적, 누구나 필요로 하는 거, 다연령, 다국적, 다성별, 다취미.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마지막이 다섯째, 재구매, 주기적으로 소비가 되고 장기적으로 기후형으로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이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상품을 골라냅니다. 가능하면 이런 상품을 골라야죠. 내가 가진 상품이 이런 조건에 맞아 있다면 이 사람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네이버 같은 상품 분석 또는 키워드 분석 기능들이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 DB를 찾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가지로 갑니다. 인바운드 검색 기능, 아웃바운드 발송 기능이죠. 자, 인바운드 검색 기능은 지금 말하는 SNS 컨텐츠를 이용한 고객을 유입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인바운드를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이 SNS 공급자가 많다 보니 인바운드를 통해서 고객이 나에게 유입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바운드 발송 기능은 메시지형이죠. 문자, 메일, 카톡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자, 메일, 카톡을 보내도 실제로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왜? 나하고 관계성이 거리인데 그 관계적 거리가 멀수록 메시지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문자, 메일, 카톡을 발송할 때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메시지 카피예요. 이 메시지 카피라는 것은 그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 카피 한다고 했을 때 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또 상대방의 관심을 끌도록 하는 어떤 요소들의 이 장치들, 알고리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동화 마케팅에서 세 번째 인바운드, 네 번째 아웃바운드 발송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죠. 예,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바운드만 쓰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를 거의 잘 몰라요. 이 아웃바운드가 안 쓰여진 이유는 이 스팸 정책 때문이죠. 예, 국가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팸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자동화 마케팅의 요소로서 네 가지를 분석해 봤고요. 그러면 자동화 마케팅의 절차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 DB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이 고객 정보 분석이 되겠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 정보를 찾는다. 자,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셀링 솔루션이잖아요. 자, 셀링 솔루션을 많은 사람이 쓰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 거를 제일 잘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대기업은 아니죠. 대기업은 문자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문자를 고객 관리용으로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안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기관 단체들이 기존 고객 관리할 때 쓰도록 하면 아주 좋습니다. 전에 그 법정 스님이 자기 고객 40만 명인가를 관리하는데 예전에는 카톡이 무료라서 카톡을 썼는데 카톡이 유료로 바뀌면서 막 뉴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런 걸 쓴다면 무료로 쓸 수 있죠. 거의. 뭐 요거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회원들이 폰을 제공하고 회원들은 뭐 당연히 제공하죠. 뭐 문자를 버리는 문자니까. 그럼 폰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회원에게 보내니까 스팸이 없죠. 그러니까 기관 단체가 가장 이걸 쓰기 좋습니다. 기존 문자로는. 현재 제가 볼 때 가장 쓰기 좋은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성도들 폰이 있으니까 성도들 폰을 솔루션에 올려놓고 그 폰으로 자기네 성도들에게 문자를 발송한다면 그거는 뭐 스팸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가능하겠죠. 학생들 전부에게 보낼 때 어차피 학생들 폰이나 학부모 폰을 이용해서 보내면 어차피 문자 안 쓰니까 학교도 엄청난 큰 그 시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서로 협업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관 단체들은 기존 그 멤버들에게 보낼 때는 정말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솔루션을 쓸 사람이 누구냐라는 파악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솔루션을 이용하는 이용료만 받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용료만 받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왜? 스팸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본인들 보내는 사람들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뭐 다른 문제가 없죠. 그래서 기존 시장은 우리 셀링 솔루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깔끔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한다면 기업체의 기존 고객이 되겠죠. 예, 이렇게 본다면 정말 효과적인 겁니다. 근데 기업체는 폰을 가지고 문자를 발송할 때 문제가 뭐냐? 받는 사람이 10만 명이면 발송폰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송폰을 또 구입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불편하지. 스팸은 없다 치더라도.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요. 폰 자체가 성도가 서로 도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폰 자체가 무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발송비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세상에 더없이 좋은 게 교회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 쪽 사업을 지금 월드 비즈 미션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규 고객이죠. 예, 신규 고객은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의 DB를 찾아낸 다음에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거기는 위험성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팸 신고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카톡도 마찬가지고 문자나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문자가 더 안전한 곳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은 진짜 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면 인터넷 진흥원으로 갑니다. 근데 폰의 이 스팸은요, 그냥 통신사에서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경고하고 두 번째는 문자 일주일간 못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1년. 근데 굳이 내 폰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알뜰폰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쓰다가 스팸이 걸리면 스팸이 신고되면은 그 폰만 중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올리언 셀링 솔루션의 경우를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걸 판매할 때 어떤 이 고객이 우리 거를 더 잘 쓰겠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 DB를 확보한다. 방금 제가 얘기한 교회나 또 기존 고객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고객 대상이고 두 번째가 신규 대상이다. 근데 신규는 무조건 메시지 카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스팸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고객의 관심을 끌어서 관계성을 형성한다. 요건 이제 메시지입니다. 네. 그럼 메시지를 줄 때는 주로 이벤트를 끼워서 줘요. 일반적으로는 이벤트를 끼워서 주는데 가장 안전한 게 뭐냐? 그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주면 이벤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펜션의 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그의 가장 큰 필요가 뭐겠습니까? 펜션 이용자, 펜션 고객이 문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펜션 주인에게 두 번째 필요는 펜션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줄이는 거죠. 세 번째는 펜션을 잘 홍보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스팸 없이 갈 방법. 자, 텍스트로 가볼까요? 자, 그 펜션을 우리가 홍보해 주고 싶은데 서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그 펜션을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싶다. 관심 있으신가요? 누가 관심이 없겠어요? 이건 팩트죠. 있는 팩트 그대로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것도 있죠. 펜션 사장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 펜션의 이 묵을 고객이죠. 숙박 고객.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문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 스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본인이 더 정중한 마음으로 그 고객을 모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펜션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죠. 펜션에서 쓰는 물품을. 결국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타겟팅이 가능한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스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뿌리니까 스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웃바운드에서는요, DB를 막
만 개, 10만 개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뿌린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지 않는 일입니다. 자동화 마케팅에서도요, 정확하게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찾아내고, 그 필요에 맞는 제품을 골라내고,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동화가 돌아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리드를 해서 이제 소통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옆집에 카페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근처에 식당입니다. 그러면 대화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내 식당에 와서 식사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카페 주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열어가지고 대화를 하고 카페 사장도 사실 여기에 와서 식사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분하고 지속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럼 배달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소통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상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